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이 수식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제미나이 두 개만 일단 분석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수식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 업무와 달리 수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죠. 그 뭔가 설명하는, 그죠?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고 뭐 이런 그 다이아그램. 그 다음에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서로 설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다이아그램을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뭘 테스트하려면 단경관보는 뭐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경관보를 가지고 어떤 하중 P가 작용할 때 뭐 R 각각의 반력이 생기겠죠. 뭐 RA, 뭐 RB, RC,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모멘트가 얼마 생길 건가, 이런 거. 이런 다이아그램과 여기에 RA는 얼마다, 그죠? 얘와 얘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분야,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돼 있거나 또는 뭐 수식만으로 돼 있거나 뭐 그런 것들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가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인식하느냐, 그거로 오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미리, 자, 이런 공식집이죠. 말하자면 공식. 제가 왜 이거를 택했냐면은, 일단은 단경가는 혹시 인공지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얘가 이제 뭐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문서를 학습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단경간에 대한, 캔틸레버나 단경간에 대한 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이경간 연속보를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집에서 이걸 스캐닝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이미지를 올리고, 이 챗GPT 4, 그러니까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올리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올리고 제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 이미지는 구조공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개의 경관이 있는 보의 하중 및 반력을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입니다. 이 다이아그램은 보의 반응력, 그러니까 얘가 영어로 해갖고 다시 이제 뭐 한글로 번역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반력인데 이제 반응력은 아니죠. 사실상 반력, 전단력, 굽힘 모멘트, 그리고 처짐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보는 세 지점에 지지되며 각 A, B, C라고 표시되어 있고 A와 C는 고정 지점으로 B는 이동 가능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뭐 꼭 그런 건 표현 안 돼 있죠. 지금 뭐 고정이다. 핀이면은 뭐 우리가 핀 놀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동 가능한 지점은 사실상 아닌데 뭐 그건 상관없고요. 보의 길이는 동일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세 부분, 보의 길이는 사실상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죠? 원스판, 투스판. 각 부분의 길이는 L입니다. 보의 전체 길이는 3L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물어보면 최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좀 잘난 척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각 부분의 길이는 L이고 아까 여기서부터 세 부분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3 곱하기 L은 이제 3L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림에선 2L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요게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뭐 요게 2분의 L이라는 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틀린 거죠. P는 외부 하중을 나타내며 이 하중은 지점 D 바로 위에 얘가 이 D를 지점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실상 지점은 아니고 이 첫 번째 경관의 중앙부죠. 중앙부에 하중이 작용하는 건데 D 바로 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D는 지점 A와 B 사이에 위치했으며 D에서 A까지 거리는 2분의 이건 또 제대로 보였네요. 그죠? D에서 B까지의 거리도 2분의 L입니다. 맞죠? 반력인데 이제 반력은 각 지점에서 수직 반력을 나타내면 RA, RB, RC로 표시됩니다. 그 값은 각각 32분의 13. 요게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하고 싶어 하는 거죠. 32분의 13, 16분의 11, 마이너스 32분의 3.
32분의 13, 16분의 11, 마이너스 32분의 3 맞죠? 요 RA, RB, RC 요거는 이제 맞았습니다. 얘가 결국은 요거를 이제 그 수식으로 표현된 요 이미지를 인식해서 수식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다이아그램을 얘가 이런 내용이네라고 이제 판단해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수식을 여기서 이제 수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값들은 구조적 평형 조건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런 어려운 것까지 알고 있네요. 또한 전단력 QBD와 모멘트 MB, MD가 주어져 있으며 그 값은 각각 32분의 19 요거겠죠. 요거 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분의 13 이렇게 MB 여기에서 이제 부모멘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부모멘트가 나오겠죠. 여기서 뭐 아마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모멘트 정 모멘트는 여기가 최대, 여기는 부모멘트가 최대. 여기는 하중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려나? 아니라 여기는 하중이 없죠. 여기만 있죠. 그럼 얘가 붕 뜨고 아마 여기가 부발력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부발력이겠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뭐 어떤 절대값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짐은 D지점에서 처짐은 1536 EI분의 23 PL 3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E는 탄순계 있으며 I는 단면 지점입니다. 여기 지금 E는 탄성계수란 말 없고 I가 뭔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만으로 얘는 지금 이 다이아그램의 이 표시를 인식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R이라는 게 보통은 반력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얘가 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536분의 2i분의 23 PL 3승 단면 2000모멘트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 엔진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시켜봤어요. P가 10일 때 RA를 계산해줘.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P가 10일 때 RA를 계산해줘. 계산하기 쉽죠. 뭐 130을 32로 나누면 되니까 계산했더니 10배 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챗GPT는 이렇게 그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이라고 해갖고 얘가 어떤 계산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코딩을 먼저 해요. 코딩을 해갖고 걔를 실행을 해버립니다. 상당히 정확하죠. 그러니까 코딩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가끔은 이제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걸 암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머릿속에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암산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 마치 이제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암산과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는 개념처럼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 챗GPT는 항상 이렇게 계산할 일이 있으면 아주 단순한 건데도 자기가 코딩을 해버려요. 코딩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뭐 RA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MB를 계산해줘 라고 했습니다. MB가 뭐였죠? 여기에서의 모멘트잖아요. 부모멘트, 그죠? MB 이제 부모멘트가 나오겠죠. MB가 부모멘트가 나올 텐데 여기 부모멘트를 계산해줘 라고 지점에서의 중간 지점에서 모멘트를 계산해줘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MB의 값은 마이너스 32분의 3 PL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랬거든요. L을 안 줘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얘가. 길이 L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L을 단위 길이로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이 경우 P가 10일 때 MB의 값은 이렇게 갖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뭐 30 나누기 32가 되겠네요. 그죠? 30 나누기 32가 되겠죠? 10배 하니까 암산을 해도 그럼 0.9 뭐 맞겠죠? 이것도 단순한 계산이지만 이렇게 L을 1로 가정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죠? This is an assumption and should be replaced with. 이거 그냥 자기가 이걸 1로 가정을 했으니까 나중에 제대로 계산하려면 이걸 다른 값으로 해야 된다. 실제 길이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코딩에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MD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모멘트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면 제일 궁금한 게 여기 모멘트하고 여기 모멘트겠죠. 반력들하고. 자, 그래서 MD를 계산해줘 했더니 마찬가지로 단위 길이인 걸로 가정하겠다. 자기가 스스로. 그 다음에 P가 10일 때, 아까 P가 10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가 P가 10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P가 10이면 64분의 13 P 10을 대체해갖고 2.0315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갖고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는 하긴 했어요. 뭐 3L이다. 아마 이게 이 A, B, C, D가 있어서 얘가 뭐 그런 것만 인식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는 지간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2경간인지 3경간인지 그죠?
근데 여기에는 그림에서 인식을 했는지 아무튼 여기서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경각으로 착각한 게 조금 아쉽지만 그거 빼고는 뭐 거의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제미나이에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미나이는 지금 제가 돌려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되게 많아졌죠, 이게. 뭐 잘 안 됐을 때 보통 이렇게 자꾸 다시 시도해보고 그러는 건데, 자, 뭐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시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은 이미지를 주고, 자, 이미지죠. 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전기 회로의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생각하고 전기 부품과 그 연결 방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R도 있고 뭐 D 뭐 이런 게 M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가 알아서 그냥 뭐 C는 캐퍼시티고 뭐 아마 전기에 있는 공식 같아요. 전기공학에서 쓰는 I는 전류고 P는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그림을 인식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얘는 뭘 것 같다. 이게 원래 이제 LLM이라는 게 내가 준 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확률적으로 뭘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항기 R은 그죠? 저항이 맞긴 맞는데 그 저항이 아니죠. 리액션 폴스라고 하잖아요. 폴스. 근데 얘는 지금 저항. 뭐. 아무튼 저항기. 아마 전기공학에서 R을 저항기라고 표현하겠죠. 아무튼 뭐 여기 있는 값은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32분의 13, 16분의 11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수식은 제대로 인식을 했는데 얘가 엉뚱하게 지금 분야를 잘못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얘는 지금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게 장점이 이제 자기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섞어서 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내가 준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자기가 검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고 자료를 이렇게 찾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참고 자료를 들어가 보면 이게 이드로우 뭐 그래가지고 뭐 이런 회로도 그리기 프로그램 6가지 추천 그래갖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뭐 R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이미지가 제가 준 이미지하고 비슷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구글은 이미지 검색 기능도 있잖아요. 그죠? 별로 우리가 보기엔 비슷하지 않은데 얘가 판단하기에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이걸 참고하라고 줬는데 그래서 RA를 구하는 공식을 줘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죠. 앞에서 RA, RB, RC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지금 맞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RA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얘가 RA는 V 엉뚱한 게 나와요. 이거 지금 뭔가 V가 아마 볼테이지 같은 거 같죠, 그죠? 전기 쪽 공식인 것 같죠, 그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물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뭐 오음의 법칙 뭐 이런 건가, 그죠? 이게 이제 그죠? 전기 저항 뭐 이런 게 관계를 나타내는 엉뚱한 지금 쪽으로 가버린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런 것도 일종의 할루시네이션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답을 하려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이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글인데 구글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했는데 역시 똑같았어요. 똑같고 그래서 제가 아예 이번에는 전기 회로가 아니야. 다시 검토해봐. 이렇게 했는데 네,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미지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RLC 직렬 회로가 아니라 RLC 병렬 회로입니다. 정상 상태 분석, 스테디 스테이트죠. 스테디 스테이트 분석을 보여주는 회로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RA, RB, RC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막 엉뚱한 것들이 막 나오고 각속도가 나오고 전류하고 각속도는 또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운동 역학인데 엉뚱한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아예 대놓고 알려줬어요. 이 이미지는 이경관 연속부의 반력과 부재력을 구하는 공식에 관한 거야. 다시 하게 보니 이경관 연속부의 반력과 부재력을 구하는 공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 지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이제 정신을 차렸나? 이렇게 했는데 지점 반력 RA, RB, RC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 개만. 근데 이것도 할루시네이션이죠. 내가 연속부의 반력과 부재력이야 했더니 이제 그 구조역학에 나오는 그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준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일단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답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RA를 구하는 공식이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당경감보도 아닌 것 같고 뭐 이상한 공식이에요. 한번 얘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챗을 다시 시작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끝났죠.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구글인데 이럴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옆에 있는 다이아그램을 잘못 인식해서 새끼로 샜나 싶어갖고 아예 그냥 이렇게 공식만 있는 걸로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다이아그램에 집중을 얘는 한 거죠. 제미나이는. 그래서 다이아그램을 보니까 회로도 같은데 자기가 보기엔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길로 빠지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제가 공식만 따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 이미지에 있는 공식에 대해서 알려줘. 아예 이번에는 그냥 공식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공식에만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다르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교차 비틀림 이론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할루시네이션 같고 그래서 RA, RB, RC는 나름대로 각 빔의 반력입니다. 각 빔의 반력이 아니라 각 지점의 반력이죠. 이것도 틀렸지만 아무튼 Q가 전단력이라는 거, M이 모멘트라는 건 대충 알았고요. P는 각 빔에 작용하는 점화중은 아니죠. D 위치에 작용하는 점화중이고 I는 여기 있지도 않았어. I 있죠. 여기 요 밑에. 이제 처진 구할 때 이제 이 I가 필요하니까 I는 빔의 L은 각 빔의 길이입니다. 그냥 빔의 그러니까 한 경관의 길이죠. 각빔이라는 말이 이제 좀 이상하긴 하고 E는 빔의 탄성계수, I는 빔의 단면 이차 모멘트 맞고요. 델타 D는 빔 끝단의 변이는 아니죠. 사실상 여기서 델타 D는 D가 그렇죠. 여기는 다이아그램이 없으니까 얘가 지금 어딘지 알 수 없고 아무튼 끝단이라고 표현한 건데 아마 이게 델타를 보통은 이제 캔틸러버 같은 데서 델타를 구하니까 그죠? 캔틸러버 얘가 이것도 일종의 할루시네이션이죠. 이렇게 이런데 이제 보통은 P를 주고 이런데 델타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델타를 그냥 이런 게 많겠죠. 인터넷에서 학습할 때 이런 게 캔틸러버의 끝단에 처진 구하는 게 아마 제일 많겠죠. 확률적으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읽어보면 틀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수식은 제대로 인식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시켜봤습니다. 아까처럼 P는 11대 MD를 계산해줘. 자, 아까 MD는 L 알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L을 안 알려주고 그냥 P는 11대만 계산을 해줘 그랬죠. 아까 그 챗GPT는 L을 알아야 돼요. L이 근데 당신이 L을 안 줬어요. 근데 자기가 그럼 L을 단위 길이당으로 계산할게 1로 해갖고 계산할게요. 그러라고 이제 알려줬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미지에 있는 공식을 사용하여 P는 11대 MD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갖고 64분의 13 이렇게 됐죠. 맞나요? 아까 MD 64분의 13 맞죠? 64분의 13 PL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P가 10을 대입했죠. P가 10을 대입했고 L은 이제 그대로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갑자기 64분의 13이 10을 여기다 얘를 곱하면 그죠? 130 나누기 64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부분이 그죠? 10을 곱했으니까 130 나누기 64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죠. 그죠? 여기에 L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30 나누기 64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까 MD, MP구에는 MD 2점 얼마가 나오겠죠. 그죠? 130을 64로 나누면 뭐 2점 얼마가 나와야겠죠. 근데 얘는 지금 0.81 이렇게 여기서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16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엉뚱한 값이 지금 나왔죠. 16이 왜 나왔을까요? 뭘 계산해도 16은 안 나오거든요. 뭐 이걸 잘못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64와의 10의 관계, 13은 안 변했으니까 64와 13의 관계에서 16이 나올 수가 있나요? 뭘 해도 16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엉뚱한 답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L은 이제 안 줘줬으니까 자기가 L의 0.81 그러니까 요 값을 그냥 계산해갖고 요 L에 몇 배다 계산하는데 요게 2점을 만들면 틀린 거고 빔의 길이가 1이라면 얘도 지금 L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L을 변수로 놓고 계산하겠다 그래갖고 계산한 게 그래서 L에 1을 대입하면 이거다. 근데 이거 미터는 아니잖아요. 굳이 얘는 또 단위를 넣었어요. 얘가 1m라고 했고 얘가 미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단위가 없는 이 계산식에 단위는 없는데 굳이 제가 단위를 추가해가지고 엉뚱한 모멘트가 미터 단위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답변을 하는 실수를 했고, 자 그래서 L은 1일 때 MD를 계산해줘. 그냥 아예, 왜냐면 얘가 L 때문에 L을 변수인데 변수로 줘서 얘가 잘못 계산했나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L은 1이라고 한번 적었어요. 명확하게.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1 계산하면은 이게 L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L이 없어지고, 근데 계산은 똑같아요. 왜 16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틀렸죠. 그래서 계산 과정이 틀린 것 같은데 다시 계산해봐 했는데, 이게 이전 계산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64는 남겨놨어요 그대로. 근데 10이 어디 갔어 이게, 그죠? 그 10을 빼면 어디 날려버렸어. 64만 계산한 거예요. 64분의 13만 0.2. 그러니까 이게 10배 하면 맞는 거거든요, 그죠? 2.031 10배 하면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날려버렸어 10을.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얘는 이런 실수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할루시네이션의 일종이겠죠. 어떤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암산하는 것처럼 이런 건 사실상 암산하는 거라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챗GPT가 지금 강력한 이유가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거든요. 코드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걸 계산할 때도 자기가 코딩을 해갖고 계산한단 말이죠. 그런 기능을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데, 그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이 사실상 지금 챗GPT에서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는 이제 좀 신뢰가 안 가는, 물론 뭐 할 때마다 다른 거는 또 다른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번 테스트에서는 뭐 제미나이가 전혀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네요. 자,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이제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수식을 주고 그 수식을 계산을 시켜보는 거였는데, 너무나 원사이드하게 제미나이가 엉뚱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올리는 그 그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가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인터넷에 많이 있지 않을 법한 일부러 그런 그 이경간 연속보의 어떤 모멘트를 구하는 그런 좀 그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제미나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렇게 짬뽕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고, 이 챗GPT는 우리가 올려준 그 내에서 될 수 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있고요. 그래서 성능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제가 올린 이미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챗GPT와 제미나이의 차이는 또 어디서 있냐면, 뭐 코드 인터프리터를 써서 계산한다는 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보시죠. 요거. 수식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쓰는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바꿔서 보여주죠. 근데 제미나이는 그게 아니라 아까 풀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여기는 64분의 13이면 여기 이제 분모가 밑에 있고 분자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수식이 잘 보이잖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딩 스타일로. 요 챗GPT를 실행시킬 때 보면 요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써졌다가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 이제 그게 뭐 엄청난 기능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수식을 있는 그대로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보여주는 게 인식이 쉬울 거다라는 판단하고, 그런 UI죠. 말하자면 UI에다가 적용을 해놓은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다이아그램과 수식이 포함된 이미지를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한테 주고서 계산을 시켜보는 걸 해봤는데, 결론은 인식도 챗GPT가 잘 했고 계산도 정확하게 했고, 제미나이는 인식도 이상했고 수식만 주고서 계산을 시켰는데 그 계산 내용도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는 아마 계산 차이는 코드 인터프리터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식의 차이는 뭐 자기 본연의 기능의 차이인 것 같고, 구글이 이렇게 그 그림 인식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오히려 자신의 강점인 어떤 검색이나 이런 거를 어설프게 접목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